안녕하세요. 김준근 세무사입니다. 27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26년 8월 3일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부분 양도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장기 임대주택 자동 말소된 아파트를 보유한 자를 겨냥한 증세 방향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삭제하고 거주 연도에 따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초고가 주택을 실거주하였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신설이 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네 번째 장기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8년에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에서 70% 적용 등 각종 세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고, 이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들은 의무임대기간 통상 8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어 세제 혜택이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세제 혜택이 축소된 와중에도 세제 개편안 발표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장 및 대통령은 등록임대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대주택 말소 이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2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혜택들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 현행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28년 12월 31일까지는 혜택을 일부 축소, 202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매입임대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축소 부분입니다.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 팔아도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요건 중 첫 번째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수도권 6억,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일 것. 두 번째로는 등록 시점에 따라 5년, 8년,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할 것. 세 번째로 등록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증액 5% 제한을 준수할 것. 네 번째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언제 매도해도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 소재 신규 취득 주택은 임대 등록 및 요건을 충족해도 중과 배제되지 않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이미 자동 말소 되거나 자동 말소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은 종전과 같이 의무 임대 기간 이후에도 임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도 기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6년 12월 31일까지 자동 말소된 아파트의 경우 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종료일 그리고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 소재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27년 6월 31일까지 말소한다면 28년 6월 31일까지 양도하여야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27년 1월 1일 기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아파트가 2027년 10월 31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28년 10월 31일까지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자동 말소의 경우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사업 진행에 따라 양도기한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이나 다음날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매도기한이 지나치게 짧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매입임대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강화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부분입니다.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임대기간 동안의 양도 차익에 대해 8년 50%, 10년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첫 번째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두 번째로 입법 당시에는 기준시가 요건은 없었으나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지방은 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세 번째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한 경우 포함하여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네 번째로 등록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제한 5% 상한을 준수할 것, 다섯 번째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율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당초 법령 입법 당시에는 임대기간의 양도 차익이 아닌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 50%, 70%의 특례율이 적용되었으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세법이 개정되어 아파트는 등록 당시 법정 의무임대 기간인 8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어 10년 이상 임대가 불가능하여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하고 50%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전체가 아닌 의무임대기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연이어 세제 혜택이 축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겨냥하는 대상은 이미 자동 말소된 아파트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종전과 같이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임대할 수 있으며 양도일까지 임대 사업자를 유지한다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6년 12월 31일까지 자동 말소된 아파트의 경우 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분의 1의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임대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로 축소 적용됩니다. 29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온전히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율은 적용이 불가능하고 다주택 중과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또한 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로부터 1에서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2분의 1의 다주택 중과세율과 임대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 적용되며 2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모두 배제됩니다. 이것 또한 한번 사례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율 50% 여건을 충족한 자동 말소된 아파트를 10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10억, 의무임대기간의 양도차익은 8억, 이외의 기간의 양도차익이 2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2027년, 28년, 29년에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7년 양도분까지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그 외의 양도차익에 대해 10년 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 20%가 적용되어 세액이 약 2억 1,800만 원이 계산됩니다. 2028년 양도분부터는 3주택 중과세율 30%의 절반인 15%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그 외의 양도차익에 대해 임대기간 8년에 대한 거주기간을 인정해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 16%가 적용되어 세액이 약 4억 1,500만 원이 계산됩니다. 2029년 양도분부터는 3주택 중과세율 30%가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약 7억 5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는 2027년 대비 약 5억 원, 28년 대비 약 3억 3천만 원 이상 세액이 증가하는 결과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27년까지 매도하라는 선택을 증세라는 방법으로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고 특히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5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97조의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수도권은 2029년 말까지, 수도권 외 아파트는 2031년 말까지 양도해야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특법 97조의 2도 폐지 예정이며 매도기한은 동일하게 수도권 29년 말, 비수도권은 31년 말까지 양도해야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7년 세제 개편안 중 장기 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 축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 말소 시점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연도마다 적용되는 중과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물건마다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자동 말소 시점이 언제인지,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세부담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국 이미 자동 말소된 아파트를 정부에서 유도한 대로 27년 말 아니면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양도 시점이 1년만 늦어지더라도 세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고 2029년이 넘어가는 경우 세액이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매도한다는 의사결정에서 세금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유하신 임대 아파트의 매도 여부를 고민하시면서 세금 측면도 함께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무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